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동안 리플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들마다 2달러를 지켰다, 못 지켰다. 아주 말들이 많았죠. 하지만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방 여러분들 물리는 걱정 하나 없이 모두 편안하게 주말 보내셨을 겁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난 26일 저녁 10시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자리들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하락이 시작될 수 있으니 3,600원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리플이 내려가더라도 이전에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지점에서 물량을 덜어냈을 거고,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되더라도 내려온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 구간부터 물을 계속 탔더라면, 혹은 신규로 진입을 했더라면 지속적으로 밀리는 구간에서 계속 멘탈이 나갔을 거고, 이제 빠졌으니까 여기 올라오면은 물 타서 나와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도 계속 물을 탔으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주말이 됐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에 영상 끝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서 못 사셨던 분들 이만큼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제 사도 되나 이거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주말 동안 이 구간보다 더 하락이 나왔었고, 이 구간에서 저는 여러분들 멘탈 단단히 잡아드렸죠. 만약에 어설프게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지점을 시작으로 약 15% 정도 손절을 볼 수 있었겠지만, 자,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다르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다? 내려올 때 지속적으로 물 타서 물리거나 어설프게 올라가겠지? 이런 감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충분히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가기에 좋은 그림이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스나이퍼 기법, 원샷 원킬로 들어가자마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노린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월요일 현재 리플은 아직까지도 하락을 한 뒤로 크게 상승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접어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죠. 복돼지님, 리플 안 물릴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런데 주말 동안 혹은 다른 거 해서 수익 낼 수는 없나요? 자, 다른 걸로 수익 내고 싶다 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우리 리플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하기 좋은 그림이 나오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리플은 충분히 기다리시고 진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 오전에 우리 매매를 했었죠. 자, 제가 매매하기 전에 말씀드리기를,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수익을 바로 내고 나오는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종목을 매매했었어요. 자, 종목은 바로 VIDT. 매매 실제로 했던 시간은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어서 약 13분 정도? 15분이 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올라갈 자리여서 매매를 했었고요. 자, 그렇게 매매를 했던 결과 수익률은, 자, 이렇게 보시는 대로 VIDT 종목 매매했었고요. 자, 매수로 들어가서 13분 정도 만에 약 25.43% 정도 수익을 봤었죠. 자, 해당하는 종목 당시 어떻게 매매했었냐? 자,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자, 제가 들어간 자리 0.02394, 바로 이 자리 부근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오고 있다고 예상을 했었고, 자, 현재 오늘 오전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종목 리플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매매하기 좋은 종목이 없을까? 쭉 계속 종목들을 스크리닝하고 있었고요. 자, 그렇게 쭉 찾아보던 와중에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 바로 이 VI 종목이었는데요. 자, 현재로서는 상승하기에 좋은 흐름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다른 종목들은 오늘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를 해볼 만하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뉴스나 이슈, 배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매했던 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충분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시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리에서 매수세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자, 이전부터 큰 봉상에서 보면 이전부터 있었던 자리들, 그 자리들을 쭉 살펴보면 0.026 정도 자리까지 가면 매수의 짧은 목표가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진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왔었죠. 이렇게 바로 계속해서 올랐고요. 이렇게 마침내 빠른 시간 내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들어왔을 때 대략 한 10시 조금 지났던 시점이었는데요. 우리가 봤던 목표가 여기까지 지금 꼬리 달고 도착했을 때가 10시 16분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3분, 10시 3분에 들어갔는데 10시 16분까지 단 13분 만에 이렇게 수익 확보할 수 있었고요.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고 매매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대형 종목,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크게 하락 압력을 받고 있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도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알트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를 때는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좋은 종목인지 옥석 가리기가 힘들겠지만 진짜 종목들이 나오는 거는 하락할 때죠. 자,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하지 않고 꾸준하게 버티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튀어가는 힘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쭉 걸러봤던 거고요. 이번 매매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수익을 내는 거, 꼭 이런 큰 종목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매일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자리들과 이러한 흐름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수익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말 사이에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하락하는 거, 지금 리플같이 15% 정도 하락하는 거 다 피할 수 있었고요. 자, 기분 좋게 주말을 딱 보내다가 오늘 월요일이 되어서 오전 10시에 종목 매매를 했었고요. 10시 3분에 들어가서 10시 16분, 13분 만에 이렇게 25% 정도 되는 수익 챙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하락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항상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리플에 물려 있어서 손실 중인데 저도 같이 매매해서 회복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번호 하나 있습니다. 010-8199-7263으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보들과 좋은 자리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받아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언제든지 차단하셔도 좋고요.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 지켜봐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일단 신청해 주시면 제가 종목 다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번 주세요. 뭐 꼭 종목을 받아보고 싶어서 신청하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물려있다, 물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복대진님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아니면 보다가 이런 종목 어때요 하고 궁금한 내용들도 다 물어보셔도 좋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 리플, 내가 알기로는 호재들이 참 많았는데 왜 자꾸 빠지냐.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취하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ETF가 출시된다,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활용성이 확장된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혹은 커스터디,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거다, 아주 많은 호재들이 있었는데 우리 종목 리플 왜 자꾸 빠지냐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보는 게 하나 있죠.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만난 다음에 리플에 관해서 항상 언급을 드리고요. 차트와 같이 리플에 대한 내용을 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리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리플에 관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시장, 더 큰 시장의 심리와 분위기 놓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제가 다음으로 항상 보여드리는 게 지난밤에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들, 미국 시장의 투자 분위기와 큰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본 다음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이죠. 비트코인, 항상 이런 순서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오늘 비로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지속해서 시장을 쥐고 흔드는 한 가지의 큰 이슈가 있죠. 그건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세라는 카드를 가지고 공격하고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변국 캐나다와 유럽, 멕시코 등을 상대로 끊임없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정치상의 주도권을 들려고 하는 모양새인데요. 자, 그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이런 소식이 나왔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의한 자동차 가격의 상승 신경 안 쓴다. 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미국 차를 살 거니까 어차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가격이 오르던 말던 나는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죠. 자, 그에 따라서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내달 3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수입 자동차 25% 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거 우려 안 한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 왜 그런지를 봤더니 외국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를 살 거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는데요. 자,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와 그에 들어가는 주요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자,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합니다. 푸틴에 화났다. 굉장히 화가 났다. 자, 휴전에 합의 안 하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합의하지 않는데 불만을 표출하고서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2차 관세가 뭐냐면요.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에 원유를 수출하는 거에도 관세를 매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수입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역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라면서 무역의 판로를 단단히 틀어막은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도 이른바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물품뿐만 아니라 이걸 거래하는 상대까지도 모두 다 우리의 적이다 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전 세계의 나라를 상대로 적으로 돌리고 있는 트럼프. 따라서 세계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자, 따라서 지난밤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28일 미국 장이 시작하는 저녁 10시 미국장은 비교적 큰 흐름을 유지하는 채널의 하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시작한 이후로 해당 자리들은 지켜지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받쳐오던 자리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고 있던 하방 압력이 받쳐지던 지지라인을 받치지 못하고 깨지는 그 순간 아래로 큰 폭으로 하락세가 터져 나왔고요.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한 미국 시장은 장이 마감하는 새벽 시간까지도 다시 한번 반등을 이뤄내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미국 시장에는 현재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상태에서 어느 누구 하나 쉽게 이 흐름을 멈출 생각이나 반등으로 돌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역시도 좋은 상승 흐름이 유지되려면 지켜줘야 되는 하단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저녁을 시점으로 해당 영역이 무너졌고요. 자, 이렇게 무너진 자리는 다시 한번 끼어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저항을 받게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에 따라서 명확해졌습니다. 투자 시장이 현재 무거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섣불리 내려온다고 해서 어느 구간에서 끝이겠지 혹은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충분히 확인을 한 뒤에 다시 한번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자리를 노려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제가 매번 시장을 읽어드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한다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위험이 보이거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저는 그래도 소신 있게 여러분들께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뉴스 기사나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와서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시장은 어떤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한번 생각해보면요, 만약 시장이 뉴스로 움직인다면 이 뉴스를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자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았을 거고요. 이 뉴스를 쓰기 전에 기자들이 모두 다 사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를 터트리면 차트가 움직인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세계적으로 이 기자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야죠. 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뉴스가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장에는 뉴스가 나쁜 뉴스가 나오더라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뉴스가 그 자체로 어떤 소식이 좋거나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시장의 심리와 시장의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어떤가요? 우리의 리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았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건 바로 리플 또한 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하나의 상품인 만큼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어떠한 이슈나
뉴스를 가지고 매매한 게 아니고요. 수급을 가지고 매매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을 캐치해서 순간들을 노려서 매매하는 전략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야지 기술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요, 저의 이런 논리들을 배우면서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계시는 분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들 꼭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는 감으로 혼자서 매매하셔서 그동안 크게 손실 보셨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다가 더 큰 돈 잃지 마시고요.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배우셔서 시장에서 멋있게 홀로서기 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단에 있는 번호 있죠. 010-8199-7263 이 해당하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소통방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소통방에 초대해드리거나요, 제가 차트를 보다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 다 문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자, 부담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관세,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 도대체 그게 뭔데? 입니다. 자,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리고 뉴스 기사들은 매일같이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에 불안 심리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서도 가볍게 넘기실 게 아니라 과연 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그 관세 전쟁 무엇을 위한 건지 이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자, 그래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왜 눌리고 있는 건지, 언제쯤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로 돌아설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자,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저와 함께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전의 기사로 돌아가서 앞에서 기사에서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 신경 안 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 차 살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이 관세가 어떻게 양국에 영향을 미치냐 궁금하실 텐데요. 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시 전개되는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미국 정부에서 세금을 통한 수입을 확보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해서 무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한국에서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기존의 몇몇 분들은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관세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구조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먼저 대리점에 가서 자동차를 구경하고요, 거기서 계약을 해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죠. 자, 이처럼 미국에도 굉장히 다양한 딜러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다양한 딜러사들이 존재를 해서 이 딜러사들이 자동차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재판매하는 구조, 이런 형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이 현대자동차에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동차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이 딜러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를 내는 건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딜러사가 관세를 부담하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에서는 마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관세가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관세를 지불하는 만큼 수익을 더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딜러사는 생각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순 없지, 나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고요. 자, 그렇게 오른 가격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들도 생각을 하겠죠. 현대자동차 그동안 싸서 탔더니 더 이상 싸지가 않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자동차, 즉 미국에 있는 포드나 쉐보레 같은 자동차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죠. 자, 그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포드나 쉐보레 같은 미국산 브랜드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미국에 있는 딜러사들은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재고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한 주문을 감소하게 되죠. 야, 우리 이전에는 100대 정도 주문을 했었지만 안 팔린다, 이제는 50대 정도만 주문을 하겠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있는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100대를 판매하던 게 50대밖에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출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공장, 기존에는 여러 딜러사들이 많은 주문을 넣어줬는데 절반 가까이 주문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을 축소하겠죠. 자, 그에 따라서 공장의 가동률도 하락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인력을 줄이게 됩니다. 야, 더 이상 공장을 유지하는데 많은 인력이 우린 필요하지 않다. 왜냐면 자동차를 이전처럼 많이 생산하지 않으니까 돈만 많이 들고 사람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에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요. 지역 경제가 위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소비력이 떨어지고 한국 경제 전반이 악화되는 수출 둔화와 경기 둔화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단순히 우리가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관세 매기는구나, 관세 때리는구나, 그러면 상대 국가의 기업이 어려워지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들여다보면 이런 전개들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 상대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할 거예요. 아까 전에 듣다 보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에 있는 유통업체가 아니라 일단은 미국에 있는 수입업체가 그 관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가 그 관세를 또 부담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미국한테 손해 아니야?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미국에 있는 업체랑 미국에 있는 소비자가 이 부담을 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관세라는 건 그만큼 어떠한 한 나라에 일방적으로 득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일시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나라에 해가 되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에는 이 모든 관세 부과의 결과가 상대 국가에 해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충분히 감수하고서라도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세라는 건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현재 미국 증시와 우리의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런 관세 전쟁이 투자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냐 한번 알아보면요. 자, 먼저 무역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불안해진 만큼 안전자산으로 심리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비트코인 어떻게 분류되고 있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자산을 회피하는 심리로 인해서 매도세가 확대되는 거고요. 자, 물가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짊어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이 관세 부담을 전가받게 된다고 했었죠. 자, 결국에 그에 따라서 가장 크게 이 관세가 부과된 걸 체감하게 되는 건 소비자입니다. 기존에 구매하던 물건들이 더욱더 비싸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물가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투자 시장 어떤가요? 기존에는 금리가 낮아져야 많은 사람들이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니까 투자 시장의 심리가 좋아지죠. 자,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면요, 금리를 낮추는 게 어려워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거나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하거나 현재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투자를 하는데 하나의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장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면 어떤가요? 자, 우리 매일같이 떨어지는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하기가 무섭죠.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많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적은 자금으로도 확 움직이게 되니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만 확대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악영향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투자자들은 점점 신중한 모드로 전환하게 되고요. 포지션을 줄이게 되죠. 공포는 상승하고요. 기존에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무심코 지나치셨던 관세 전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관세 부과 소식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이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동안은 모르고 그냥 지나쳤으니 그러려니 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들을 이해하기 쉬운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의 분위기. 자, 시장은 현재 모두가 다 같이 관세 전쟁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각국의 큰손들이 다 같이 뒷짐을 딱 지고 모두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림에서도 표현해드렸듯이 세력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소위 형님이라고 부르는 세력은요, 어느 한 가지 주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나 펀드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결과 우리의 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라는 게 어느 한 주체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안 되시고요. 큰 자금을 가진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끊임없이 자금을 투입해서 싸우는 결과 방향을 형성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시장이다라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돈을 쉽게 쓰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차트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가지 뉴스를 보고도 이렇게 뉴스가 포함한 뒷이야기, 그리고 그걸 더욱 넘어서서 어떤 식으로 이게 전개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과정들 또한 깊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됐는데요. 자,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두고두고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8199-7263으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한 편의 보고서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메일 내용으로 자료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메일 주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둘러싼 암호화폐 시장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반등의 기미는 언제 나오는 건지, 관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알아봤고요. 자,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한껏 얼어붙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 쉽게 매수로 접근하거나 이쯤이면 올라가겠지 하는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계속해서 관찰하지 못하는 시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참여하면서 좋은 매수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해서 더 이상은 시장에서 손실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